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시사풍자의 박상욱의 쓴소리로 얘기를 드릴게요.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이게 주식 얘기가 절반이라 해가지고 주식하고 경제가 이제 제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경제 시사풍자의 이제 제 이름이 박상욱이라 가지고요. 예, 쓴소리로 바꿨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3탄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이번 주 이제 시황을 얘기할 텐데요. 이제 보면은 저번 주 환율 대비 채권 안정은 했는데 제가 코스피 3천선, 코스닥 1000선 반발 매매로 회복 예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빗나갔죠. 그래서 빗나간 이유는 이제 조기 긴축 연준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조정받은 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은 이제 연준이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지표하고 고용 지표로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성장 지표하고 물가 지표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립니다. 이 네 가지를 미국 경기 동향 보고서에 이제 얘네들이 월별로 이제 추려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척도를 이제 올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4%, 10년물인 2% 이내에서 금리를 3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 인플레 원자재가 사그라들어도 이게 조금 후행하는 게 있거든요. 임금이나 이런 주거 비용 이런 거는 후행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소비 진작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오미크론의 약화로 금리가 4번으로 다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년을 해서 2번 2년을 간다고 해서 8번이면은 대략 2.5%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2.5%는 되지 않을까 총 금리가.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에 박스권 장사가 이어지는데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당기순이익이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받쳐주면 그 안에서 적정 주가는 찍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박스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연준의 조기 긴축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4만 달러가 일시 붕괴됐고 주식시장도 이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라고 현물 계약의 예치 증금이나 펀드 투자 원금 손실 발생해서 추가 증가금을 내서 마진콜 우려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제 조기 긴축으로 인한 금리 인상 얘기가 매파에서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3000선을 다시 향해서 가고 코스닥도 1000선으로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우러 결국은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는 틀렸고 이제 저번 주는 이제 틀린 거 인정하고 그래서 3000, 1000선 반발 매매 회복 예상, 미국 달러 인덱스 하락 대비 환율 안정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요일로 넘어가서 카자흐스탄이 이제 CSTO군을 요청을 투입해서 이 CSTO군이 뭐냐면 옛날 구소련 8개 연방 군사동맹 평화 유지군을 말해요. 근데 2개 국가는 빠졌어요. 지금 6개 국가가 남아있는데 걔네들의 평화 유지군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요청을 해서 이제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이 비트코인 채굴 국가예요. 2위, 세계 2위. 그래서 요것 때문에 비트코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오히려 반등하고 원유하고 우라늄 가격이 상승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오펙 플러스 국가거든요. 얘네가 산유 오펙 국가래 가지고 그래서 원유가 조금 80달러 돌파를 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우라늄도 자원 국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50개국 1,500개 기업의 JP모건 헬스케어도 개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 메인 트랙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6년 연속. 그만큼 우리나라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좀 한계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수출이 13조 3천억 했습니다. 13조 3천억에서 주식 녹십자가 좀 제일 많이 했고요. 한 2조.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이제 올해죠. 올해고 올해 이제 1조 2천
1조 2,800억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넥신이 1조 원 정도 했고 작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주가 너무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서 야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혹시 이게 백신하고 이쪽 코로나 관련주로만 지금 이게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닌가. 나머지가 이 힘이 모멘텀이 상실한 게 이게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이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은 5년 안에 이제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3천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중국은 지금 1대1로 하고 있죠. 65개국, 차관이 지금 얘네는 500조 정도 돼요. 4천억 달러로 추정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스리랑카가 중국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수익이 안 나와죠. 그 대규모 도로하고 항구기 지금 항구나 이런 항만이 부채에 떠안아서 지금 중국의 IMF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돈을 더 빌려줄지 그걸 구실로 날로 먹을지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요일로 테슬라가 완전 주행 이제 패키징 가격 20% 인상해가지고 요게 좀 또 말이 있었고, 삼성 갤럭시가 이제 출시가 됐고요. 다음 달 엑시노스 2200 탑재된 22가 또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LG화학이 500억 투자해서 9명 일자리 착공했고요. 또 LG전자는 IBM과 양자 컴퓨터 개발 협력. 또 이번에 세트론이 또 그 실무진 애플카 애들이 왔다 갔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LG 배터리 관련 소부장주하고 애플 관련주가 이제 좀 급작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순환매가 여기서 좀 빨리 나왔는데 또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셀트리 그룹주하고 LG생명 건강이 중국발 실적이 안 좋아서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 방어주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떨어졌다가 실적 발표 한 3주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맨날 경기 방어주 돼가지고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통신주도 유틸리주도 한번 이쪽도 맨날 똑같이 그 태퍼대로 올라갔다가 아닐 경우가 있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건너가서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지금 돈바스 지역에 지금 분리군하고 대치되고 있는데요. 지금 회의 중에 있답니다. 지금 이게 결론이 나는 안 날 걸로 보는데 나토군은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편입시켜서 유럽 연합의 국가로서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기지 군사 대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푸틴은 자기네 국경지대래 가지고 절대로 그건 양보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푸틴이 여기 침략 안 한다는 조약을 걸면 되거든요. 그럼 아마 유럽이 양보해 줄 수도 있는데 푸틴이 여기 침략을 안 하겠다는 조약을 안 걸어요. 즉 언젠가는 이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토가 저렇게 아예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즉 둘 다 협력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협상이 나토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협상하기가 어렵다. 조만간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확률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시안에 이어서 코로나 검사하기 위해서 텐진을 아예 그냥 봉쇄했는데요. 텐진 인구가 1,500만이에요. 그 전원 검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공산국가에 가능한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사재기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뭐 비즈니스 일부 피해도 좀 속출하고, 이게 공산국가가 이래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국가하고 너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저는 공산국가가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 경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저는 정체될 거다. 중국은 더 이상 완벽한 경제 성장을 못하고 어느 정도 정체를 할 거라 저는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파월 청문회가 열렸는데, 클라리다 이 부의장 새끼가 저기 작년에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한 게 걸려가지고 이 새끼는 이제 사표 냈고요. 이제 하여튼 지금 청문회가 지금 별로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대치하고 있고,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겨울 때문에 지금 난방이 끊겨가지고 좀 아사 직전에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누구 나라는 좋고 누구 나라는 안 좋고 어쨌든 좋은 소식은 뭐냐 오미크론이 감기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집단 면역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감염자가 200만을 저는 미국은 돌파할 거로 보고 유럽은 5개월 안에 완전 면역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여름에 얘네는 이제 사실상 항체 형성이 돼서 코로나는 내년에 완전히 없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풍토병이요? 풍토병은 독감 정도 독감 한번 알아보셨을 사람 있습니까? 독감 알면 되게 아파요. 몸살보다 한 2배 끙끙끙 앓아요. 그 못 참는 사람들은 주사 맞으러 갑니다. 근데 이거는 감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풍토병으로 안 남을 거로 봅니다. 감기가 풍토병입니까? 난 감기는 풍토병으로 안 봐요. 인플루엔자 정도 수준은 돼야 풍토병이지. 그래서 내년 안에 없어집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제가 딱 2020년에 4년 안에 없어질 걸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질병보호청이 있고 무슨 뭐 의사라 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미래의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이런 쪽에 이제 정치, 경제, 역사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친구들하고 일부 내기를 했는데 제가 맞췄어요. 4년 안에 난 종식된다. 무슨 7년 간다. 풍토병 남아서 뭐 10년 간다. 에이 아니야. 앞으로는 이제 빨라져서 mRNA 백신만 살아남아요. 앞으로 다른 백신들은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다음에는 바이러스가 더 빨리 오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백신, 저기 바이러스가 100년에 6건 정도가 지금 출현했는데 지금은 무려 20년 안에 5건이나 출현했기 때문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시기가. 그럼 mRNA밖에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항원 단백질하고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하고 이 사백신은 이제는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백신은 그 물백신에서 안 되고 그나마 좀 빠른 편이지만은 항원 단백질은 좀 시간이 걸려요. 1년이 걸리고. 그래서 mRNA 백신이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물론 빨리 긴급 임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누군가는 맞아야지 이게 삼상 자료가 생겨가지고 사상을 내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인해서 또 완화적인 또 이런 백신을 mRNA 더 좋은 방법으로 진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표가 있고 통계가 있어야지 그 단가를 개발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생양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안 죽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게 좋게 보셔야지.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 뭐 대형 제약회사 나오면 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뭐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뭐 인권 따지고 그럴 겁니까? 우리나라도 대형 제약회사가 생기고 우리나라 GDP도 경제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 보면 숏이에요. 근데 넓게 보면 우리나라도 롱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조짜리 안 말하세요? 우리나라도 명강암제 이런 거 안 말하냐고요. 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파이를 더 키운다는 생각으로 볼 때는 뭐 mRNA 백신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일본 코로나 환자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PCR이 저번에 20만 원 주고 이제 맞았는데 이제는 공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맞다 보니까 이제 이 테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 넘어섰어요. 지금 얘네들 2만 명으로 다시 넉 달 만에 돌파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다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강달러, 강유가 미국으로 자본 유입이 되고 있고 한국 신흥국 주가는 디커플 현상이 지금 몇 달 동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디커플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10월부터예요. 딱 미국이 변동성 딱 접어들었을 때부터 디커플 현상이 올라서부터 이격거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신흥국에다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유동성일 때는 신흥국에다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이제 유동성이 끝나면은 이런 실적 장세는 선진국 지수에다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포토를 7대3이었다면은 신흥국 7, 3이었으면 거꾸로 10월서부터는 이게 7대3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근데 펀드나 이런 대형 방향성 패시브 자금들은 그 전에 움직여요. 이미 다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걔네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유가나 이제 앞으로 이제 약달러로 가면은 그때는 신흥국으로 역자본이 유입이 되니까 그때가 이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때 가서는 또 그러겠지. 뭐 실적 장세가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지금 디커플 현상이었고 지금 그때는 이제 커플 현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신흥국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이제 가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대략 7번 정도가 있었는데 6번은 대략 맞고요. 이제 한 번 정도가 이제 안 맞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예외예요. 그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고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3탄 GDP 대비에 이제 각 나라의 이제 경제를 비교할 텐데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내 GDP 대비 제조 비중이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 28%예요. 대만이 30% 돼요. 30%고 걔네가 수출 비중이 대략 한 90% 돼요. 제조업이 30%인데 90%로 수출 비중인 거고 우리나라는 28%인데 97%예요.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1위예요. 그리고 독일, 일본이 20%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12%, 영국이 8%예요. 이 뜻은 뭐냐? 영국은 그만큼 서비스업에 더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총 수출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높아. 근데 이게 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조업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약점인데 지금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4배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이게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리쇼어링 하려면은 나는 한국으로 리쇼어링 하지 말고 반도체나 이런 첨단 기술은 국내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리쇼어링 하는 게 맞는데 이 첨단 기술이 아닌 거는 오히려 베트남이나 저기 인도네시아 2억 7천만에 그쪽으로 빨리 우리나라가 제2의 먹거리를 거기에 전초기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제 조지아주가 15년간 전기수도세 면제준다 해가지고 옛날 때 유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놈들이 이제 세금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네시주에 뺏긴 거예요. 테네시주가 17년간 우리는 전기수도세 면제시켜주겠다. 그러다가 또 미시간주가 우리는 20년간 면제시켜줘서 미시간주가 또 뺏어 먹은 거예요. 이렇게 쟤네들끼리도 이렇게 미국 국내 안에서 리쇼어링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도 물론 K반도체 500조 정책 리쇼어링 해가지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국내에서 해서 들어와가지고 첨단 기술 유출이 안 되려면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투포원 룰 방식으로 해가지고 2개를 규제를 폐지하면은 1개를 입법화 해가지고 생산 혁신 이게 고가치 경쟁력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도네시아 쪽으로 제2의 전체 기준으로 써먹는 걸 이걸 투포온 룰을 그쪽에다가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원래는요. 이게 여기서 이제 60%라는 건 뭐냐면요. 금융, 통신, 도매업이 대략 60%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R&D 비용이 좀 형편이 없어요. 영국이 60이에요. 미국이 30%고 독일이 15%고 일본이 13%고 우리나라가 10%인데 지금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 서비스직 애들이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지금. 이 뉴스에는 이런 거 언론사 애들은 이게 얘기를 안 하고 맨 제조업 얘기만 이게 맨 제조업 얘기 세금 깎아달라고. 제조업은 지금 풀이야 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애들 R&D 투자를 안 하면 얘네들을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서비스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제조업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인 거예요. 뭘 알아야지 언론 보도를 하지. 이게 불균형이에요. 여기서 불균형. 아시겠어요? 일자리도 여기서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1% R&D 비중만 투자해도요. 부가치가 0.2% 올라가지고 5만 명의 일자리가 그냥 생겨요. 우리나라는 영국 수준으로 하면요. 일자리가 지금 몇 개야? 5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이 생겨요. 걔네만큼 하면은. 대략 계산해도. 뭘 알아야지 언론 보도를 하지. 맨 그냥 시장에 남 디스만 하고 시장 까고. 내가 항상 얘기했죠. 국가 자유주의가 먼저라고. 개인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니네 개인 자유주의 때문에 지금 국가가 경제 GDP가 작아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계속 이어서 내가 3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 60%, 30%. 우리나라 겨우 지금 9%에서 8%로 떨어지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 이렇게 날로 먹었다고, 부를 나눠서 먹었다고, 이 변호사 사무실, 의사 이런 애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5조 원에서 그냥 사무장에 애들 200만 원 주고 지가 한 4억 먹은 거예요. 그냥. 이제 변리사는 빼겠습니다. 변리사는 한 1억 5천 가져가고 나머지 애들 석박사 애들 있으니까 걔네들이 좀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왕창 걷고 변리사 사무실을 조금 줄여주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은 서비스직이라도요. 그쵸?
이렇게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을. 어쨌든 OECD 기준으로 지금 대충 평균이 1% RD를 투자를 하면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0.2% 증가해서 5만 명 정도는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분야를 먼저 우선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애들한테 조금 더 밀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정리시켜버려야 돼요. 한 게 뭐가 있어? 할 일 없는 새끼는 다 정리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부하가 안 걸리지. 잘 되는 놈한테 밀어주고 칭찬을 해줘야지 잘 나가는 거예요. 더 우리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한테 더 밀어주지 공부 못하는 새끼를 밀어준다고 돼요? 간단한 겁니다. 원리. 그래서 향후 AI 로봇, 수소전기차, CSM 반도체, 항공우주 요게 이제 5대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3천조 시장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국가도 뭐 괜히 걔네들이 거기다가 예산을 때려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과학 산업 코드와 함께 연결돼 있어요. 이게 또 여기서 이 5가지가 다. 그래서 내 국방과 이 국방 연구 개발비 저번에 얘기한 그거 산업 효과가 왜 10배가 더 커지는지 얘기했죠? 그거 이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사용량이 세계 15인데 전체 60%가 제조업에 편중돼 있어요. 이걸 신재생 에너지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비중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신재생 에너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서비스 산업도 아까 얘기한 RD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주식경제 시사풍제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